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개항과 근대 국가 수립운동, 구체적으로는 아편전쟁부터 중국의 신해혁명까지 전체적인 흐름 정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중국의 근대 국가 수립운동이라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중국의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근대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백년국치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죠. 중국에서는 백년국치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1839 년부터 1949 년까지 좀 대략적으로는 100 년이 넘어가는 시기가 되겠죠. 이 시기를 중국에서는 백년국치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국가가 수립된 이래로 가장 치욕적인 역사를 가진 시기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백년국치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아편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편전쟁이 그 첫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아편전쟁부터 보도록 합시다. 아편전쟁은 크게 몇 차 아편전쟁과 몇 차 아편전쟁으로 나온다? 1 차 아편전쟁과 2차 아편전쟁으로 구분을 하죠. 1 차 아편전쟁과 2차 아편전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차 아편전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어났다? 그죠? 1840 년부터 1842 년까지 이렇게 일어났고, 2차 아편전쟁 같은 경우는 1856 년부터 1856 년부터 1860 년까지 이렇게 발발했던 사건을 1, 2차 아편전쟁이라 봅니다. 근데 1, 2차 아편전쟁 모두 볼 때 뭘 주요 있게 살펴보아야 되냐면 각각의 원인과 결과 이거를 갖다가 꼭 살펴봐야 되는데, 자, 1차 아편전쟁의 원인은, 자, 1차 아편전쟁의 원인은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적는다면 영국과, 그죠? 영국과 중국의 불균형적 불균형적 무역에 따른, 무슨 무역에서? 편무역에서 무슨 무역으로 변화되어서 삼각 무역의 변화에 따른, 그에 따라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즉 청나라로 아편이 수입되면서 발발하였던 전쟁이 1차 아편전쟁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이 정도만 작성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국과 중국의 불균형적 무역, 혹은 무역의 불균형의 심화, 혹은 편무역에서 무슨 무역으로의 변화로 인해서 삼각무역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였다. 이렇게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1차 아편전쟁의 원인에 따라서 과정은 여러분들이 각각 살펴보시고, 자, 결과를 보시면 가장 결과 중요하겠죠. 자, 누가 승리하게 됐다? 당연히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무슨 조약이 체결됐다? 바로 난징 조약이 체결되게 됐다. 무슨 조약? 난징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자, 봅시다. 어디 사라졌노? 여기 있네. 난징 조약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 세 가지 조금 체크를 해 둡시다. 그죠? 첫 번째, 기존에는 중국의 개항이, 무역 항구가 개항을 했던 항구가 강저우라는 무역 항구 한 곳만 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징 조약의 체결에 따라서 몇 개 항구를 개항해라? 그렇죠. 5개 항구를 개항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고, 두 번째, 어느 지역도 한량을 해라? 그렇죠. 홍콩도 한량을 해라. 이렇게 결정이 났던 겁니다. 세 번째, 또한 많은 악편이 이때 소각되고 몰수되었으니까 그에 대한 무엇을 지급해라? 세 번째, 배상금을 지급해라. 이 내용이 결정이 되었던 게 1차 아편전쟁. 이후에 영국의 무역량이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자 다시 영국이 일으켰던 것이 2차 아편전쟁. 근데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이 당연히 있겠죠. 2차 아편전쟁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에로호 사건. 그죠? 에로호 사건이 발발하게 되었고 그 결과 두 가지 조약이 체결됩니다. 첫 번째 무슨 조약이 체결됐다? 텐진 조약이 체결되죠. 텐진 조약이 체결되고 이 텐진 조약이 체결된 게 1858 년이 되겠죠. 1858 년이고 두 번째 체결된 조약이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겠는데 이 베이징 조약이 체결된 게 1860 년이 됩니다. 그죠? 그에 따라서 자 각각의 역시 내용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원래 5개 항구 개항이었죠. 텐진 조약에서는 이제 몇 개 항구를 개항하라? 10개 항구를 개항해라. 이렇게 결정이 났고 두 번째 베이징이죠.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외국 공사관을 설치해라. 외국 공사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그 외에도 크리스토교의 크리스토교 포교를 허용하고 또한 외국인들의 내지 여행권입니다. 내지 여행권 여기 조금 잘 안 보이는데 내지 여행 이거는 말 그대로 내지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되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지로 여행해서 무역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스도교도 더욱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됐던 거죠. 이후에 텐진 조약에 불만을 가졌던 중국 황실이 다시금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다시금 그에 따라서 그 재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결된 조약이 바로 무슨 조약이 되겠다? 텐진 조약이 되겠죠. 텐진 조약에 따라서 자 첫 번째 주룽 반도를 갖다가 또 영국이 할양하게 됩니다. 영국이 어디를 주룽 반도를 다시금 추가적으로 할양하게 되고 이때 전쟁을 중재시켰던 나라가 러시아라고 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또 어디를 갖다가 할양해 가냐면 연해주를 갖다가 이렇게 연해주를 할양하게 되더라. 물론 그 외에도 이때 텐진 항구도 개항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속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주요 개혁 내용이 있으니까 텐진 조약의 주요 조약 내용 그리고 베이징 조약의 주요 조약 내용 각각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 중국은 엄청난 치욕을 맛보게 되었던 거죠. 그에 중국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변화의 움직임 이제 두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다시피 중국도 이제 그대로 있으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변신을 시도한다고 했죠. 어떤 변신? 태양으로의 변신을 시도한다. 그죠? 이 순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변신한다? 태양으로 변신한다. 태양 변신. 그죠? 태양으로 변신하려고 한다. 태평천국 운동, 양무 운동, 변법 차강 운동, 의하단 운동, 신의 혁명 순으로 이렇게 근대화 운동 혹은 농민 봉기득이 이렇게 발생하죠. 그럼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합시다. 무슨 운동? 태평천국 운동. 시기적으로는 1851 년부터 1864 년까지. 그래서 앞에 지금 봤던 지금 보시면 이 2 차 아편 전쟁과 약간 일부분이 겹치죠. 1 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기간 중에 2 차 아편 전쟁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때도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했죠. 이 천국이라는 개념에서도 아시다시피 어떤 것에 많은 영향을 받았냐면 바로 이 크리스트교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운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의 이 중국의 근대화 운동을 볼 때는 약간의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먼저 배경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태평 청국 운동의 배경은 일단은 1차 아편 전쟁의 패배에 따른 막대한 배상금이 중국이 지불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중국 청정부가 무엇을 인상하게 되었다? 세금을 높이게 되었고, 그에 따른 누구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백성들의 불만이 커져가게 되는데, 이때 자 과정을 봅시다. 이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과정을 보면, 자, 첫 번째 이 태평 청국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있죠? 주도 인물을 갖다가 보면 누구다?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주도했다. 사회에 불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죠. 그 주도 인물이 홍수전. 그리고 이때 홍수전이 내세웠던 사상, 정확하게는 이게 구호가 되겠죠. 이 운동을 이끌면서 이끌었던 구호 혹은 사상이 뭐냐? 멸만흥안이라고 했습니다. 멸만흥한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멸만흥안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 운동을 펼쳤더라. 멸만흥안 무슨 뜻입니까? 누구를 멸하고? 만주족을 멸하고 다시금 한족을 부흥시키자. 이런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이 홍수전이 조직한 단체가 배상제회, 배상제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바로 무슨 운동을 벌였다? 태평천국을 선포하죠.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태평천국 운동의 주요 내용 세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국가를 수립하자? 만주족 국가를 타도하고 한족 국가를 수립하자. 두 번째, 토지의 균등 분배를 이루자. 그죠? 세 번째, 무엇도 추진하자? 남녀 평등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잠시만, 희한하게 이 영상만 녹화하면 상당히 좀 덥습니다. 창문 좀 열고 오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혁을 실시했던 운동이 바로 무슨 운동이 되겠다? 태평천국 운동이 되겠다. 그래서 끝내는 난징까지 점령을 하지만, 자, 세 번째 결과 봅시다. 결과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일단은 실패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고 했죠. 내부 분열. 지도층이 있었던 이때 양수청이라는 사람하고 홍수전과의 갈등을 해서 내부 분열로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때 누구하고? 서양 군대하고 의용군, 이때 의용군은 주로 신사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이 신사층을 이뤘던 것은 주로 누구다? 한족 관료 혹은 한족 지주들로 구성되어져 있던 이 신사층들이 의용군을 구성해서 진압을 하게 되었더라. 끝내 그래서 진압되고 말죠. 이후에 다시 일어난 이제 근대화 운동이 뭐냐? 바로 양무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이 자 그대로 여기다가 볼까? 위에다 좀 적을까? 자, 무슨 운동? 두 번째 운동이 양무 운동. 양무 운동을 갖다가 볼 때는 보다시피, 자, 양무 운동이 됐죠. 양무. 물론 한자는 이 뜻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을 갖다가 서양어로 보면 될 것이고, 여기서 무는 무기로 보면 되겠죠. 무기 혹은 기술. 서양의 무엇을 받아들이자는 운동이 됐다? 서양의 기술 혹은 무기를 받아들이자는 운동.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양의 무기 혹은 기술만 받아들였다는 한계점이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어난 시기는 1861년부터 1894년까지
대략 한 30년가량 이렇게 추진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또 똑같은 패턴입니다. 첫 번째, 이 양무 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뭐냐? 수업 시간에 했다시피 이 서양 군대와 의연군이 태평 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 이 서양 군대의 발전된 무기들이라든지 기술을 보면서 저런 것들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이때 배경은 서양의 기술 혹은 무기가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이것을 수용하자는 운동이 되겠다. 자, 두 번째, 항상 과정을 갖다가 자세하게 봅니다. 이 운동에서는. 자,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주도 인물은 누구냐? 이 이홍장이라는 인물하고 한족 관료 출신이 되겠죠. 이홍장이라는 인물과 정국번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정국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홍장 대신 이홍걸이라고 했는데 이홍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홍장. 이홍장.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때 내세웠던 사상 혹은 뭐 구호는 아닌 사상이라 보면 이때 중체 소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운동을 추진했다는 거죠. 몸체 그죠? 몸은 중국 것을 하고 쓸 용 서양 것을 쓰자. 그러니까 몸은 중국 것을 하고 옷은 서양 옷 입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주로 군사 위주의 개혁을 갖다가 추진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에서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기들이 이리 발전된 이제 개혁의 성과물을 갖다가 확인하고 싶어서 두 차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무슨 전쟁? 청포전쟁 그죠? 청포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패배하였다? 패배하게 되는 거죠. 패배하게 된다. 패배하게 된다. 1884년에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잠시만. 두 번째,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팔국부패기를 또 10년 동안 더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청일전쟁. 그런데 승리했다, 패배했다? 역시 패배하면서 이게 1894년이 되겠죠. 패배하게 되면서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이때 자 이거 한 가지 조금 우리 잘 기억해 둡시다. 양무운동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던 네 번째 한계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세력들의 반대가 있었다. 보수 세력들의 반대가 있다. 첫 번째 보수 세력의 반대가 있었고 두 번째 국가 체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방 관료들에 의해서 지방 관료에서 제각기 추진되어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일어났던 운동이 이제 뭐냐? 그 다음에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변법 자강 운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변법 자강 운동 여기까지 변법 자강 운동까지 이 페이지에 외우면 되겠죠, 그죠? 변법 자강 운동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말 그대로 변법 자강 운동은 앞서서 양무 운동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반성이 일어났겠죠. 그에 따라서 이거는 여기에다가 딱 초점을 둬야겠죠. 법을 바꾸죠.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법이 아니라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일어난 운동이 되는데 언제 일어났느냐? 1898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1898년도에 일어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패로 끝나죠. 100일 만에 실패로 끝나서 100일 천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먼저 배경 역시 보도록 합시다. 항상 보지만 일정한 계속 패턴이 있다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중국의 위감이 높아졌더라. 중국의
위감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두 번째 역시 과정을 봅시다. 과정에서 첫 번째 뭘 봐야 되겠다. 역시 이걸 이끌었던 주도 인물을 보셔야 되겠죠. 이 변법 자강 운동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은 강유회라고 했습니다. 그죠? 강유회. 강유회이고, 그리고 이때 주로 이 강유회를 비롯한 지식인들에 의해서 이 운동이 주로 추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면, 여기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주요 내용은 뭐냐? 첫 번째, 어느 나라 모델을 갖다가 모방하였다. 일본에서 일어난, 그죠? 메이지 유신을 갖다가 모델로 해서 이를 바탕으로 좀 개혁을 하자. 두 번째, 무엇을 개혁하자? 과거제를 개혁하자. 과거제 개혁. 자, 내용도 좀 잘 알아두세요. 이 변법 자강 운동은. 세 번째, 근대적 학교도 수립하자. 근대적 학교도 설립을 하자. 네 번째, 또한 상공업의 발전도 추진하자. 상공업 발전도 추진을 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 특히 이게 중요하겠죠. 의회를 설립하자. 여섯 번째,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무슨 국가를 만들자? 입헌 군주제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추진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성공했다고 했습니까? 실패했다고 했습니까?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실패한 가장 크다란 이유가 뭐냐? 이때 강유회를 갖다가 지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때 황제였던 광서제라고 했습니다. 광서제. 광서제라는 인물인데, 오히려 그의 엄마가, 그의 어머니였던 서태후라는 여자가 있다고 했죠. 서태후가 자기의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운 나머지 서태후하고 보수 세력이, 이게 결과가 될 것인데, 삼해가지고 이게 결과가 되겠죠. 즉 무엇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갖다가 일으켜서, 쿠데타를 갖다가 일으켜서 광서제와 강유회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이 변법 자강 운동은 끝내 실패로 끝나고 말았더라. 그죠? 그러면 벌써 우리 세 가지 왔습니다. 이제 뭐 남았느냐? 의화단 운동하고 신의 혁명 남았습니다. 그럼 그대로 이어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의화단 운동. 자, 다음이 검은색이네. 빨간색이죠. 검은색으로 바꾸고 가겠습니다. 자, 무슨 운동? 의화단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의화단은 어떤 단체냐? 이 한부상 그때도 말했다시피, 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 의화단이라는 단체는 여기가 무슨 반도냐? 산둥반도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산둥반도고, 여기에서 활동하던 무술가 세력과 종교 집단이 연합해 가지고 만들었던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이 의화단이라는 단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산둥 지역은 특히 어떤 세력들의 열강의 이권 침탈이 매우 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 특히 독일이 이 지역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고 이 지역에 이권 침탈이 심하게 되는데, 자, 의화단 운동 구체적으로 또 패턴에 따라서 봅시다.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게 되고, 이에 서양 세력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자, 두 번째 과정을 갖다가 보시면, 이때 했던 거는
뭐 주도 인물이 아니라 주도 세력이 되겠죠. 이걸 이끌었던 주도 세력은 당연히 의화단이라는 단체가 될 것이고, 이때 자 구호, 뭐 사상 구호 이렇게 되겠죠. 이때 내걸었던 구호는 뭐냐 혹은 사상은 뭐냐, 이게 되겠죠. 부청멸 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부청멸항은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무너져가는 청나라를 부축하고 혹은 부흥시키고 뭐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리고 어디 서양 세력을 멸하자 이렇게 했죠. 이를 바탕으로 어디까지 쳐들어가느냐? 바로 베이징까지 쳐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베이징까지 장악했는데, 이때 베이징을 장악할 동안에 청정부는 넉넉고 그냥 보고만 있었더라. 그렇게 한 데는 이게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베이징까지 장악하고 외국인들을 막 공격하고, 특히 외국 공사관까지 공격을 하자, 이에 열강 8개국이 바로 연합군을 공격해 와서 이들을 갖다가 진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세 번째, 당연히 뭐 이겨낼 수가 없었겠죠. 그 결과 무슨 조약이 체결되게 되었다? 신축조약이 체결되게 되었다. 신축조약이 체결되게 됐다. 신축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역시 베이징의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 역시 막대한 양의 무엇을 지급하라? 배상금을 지불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의화단운동.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면 되겠느냐? 바로 마지막으로 볼 것이 신해 혁명이 되겠죠. 신해 혁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우리가 태평천국 운동도 봤고 양무 운동도 봤고 변법 차강 운동도 봤고, 다음에 또 뭘 봤냐면 마지막으로 의화단 운동까지 봤죠. 이 많은 운동들이 다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죠?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서도 커다란 위기를 갖다가 겪게 됩니다. 그에 청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개혁을 갖다가 시도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주로 이때 또 개혁을 갖다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3대 악녀 중에 한 명이었던 서태후라고 불리는 이런 인물이 되겠죠. 이 개혁을 갖다 무슨 개혁이라 부르냐면 신정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신정개혁이라 부르죠. 1901년부터 1910년까지 추진된 개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정개혁은 그러나 그죠? 바로 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과도한 세금을 거두게 되었고, 반대로 그에 따른 성과는 별로 없더라. 그렇게 되면서 누구들의 불만이 커졌다?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 개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다시금 누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인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개혁이 재추진되게 됩니다. 개혁이 재추진되게 되는데, 이때 지식인들이 개혁의 방향을 두고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어떤 세력? 자, 이게 재추진 과정에서 두 세력으로 나뉜다고 했죠. 하나가 입헌파, 그죠? 입헌파. 그리고 또 하나가 혁명파,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했고, 주로 입헌파를 갖다가 입헌 군주제를 갖다가 추진한 세력들이고, 혁명파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체제? 공화정을 갖다가 주로 주도했던 세력이 혁명파 세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이 혁명파를 갖다가 조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이 혁명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중국 독립운동의 아버지 순원이 되겠죠. 순원. 그리고 이 순원이 조직한 단체가 중국 동맹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때 내세웠던 사상 혁명 이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 혁명 이념 뭐 사상과도 같은 거라고 했죠. 삼민주의를 내세웠더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삼민주의는 워낙 중요하니까. 삼민주의, 민족, 그죠? 민권, 그죠? 그리고 민생. 이를 내세워서 혁명을 이끌었고, 이를 갖다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로 뭘 통해서? 무장 투쟁을 통해서 이끌어갔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죠. 그러던 중에 이게 중요하겠다. 여기서부터 청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청정부가 되겠습니다. 청정부가 재정난을 갖다가 해결할 목적으로 철도를 그죠? 철도를 국유화하려 하자.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바로 대표적으로 우창봉기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바로 봉기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누구들의 인기가 높아갔느냐? 바로 이 혁명파의 인기가 높아졌고 이에 바로 혁명파를 이끌었던 누가? 순원이 권력을 장악한다고 했죠. 순원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이 사람에 의해서 바로 중국의 중화민국이라는 새로운 정부 체제가 이렇게 수립이 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올랐다? 어디에 올랐다? 대총통이라는 자리에 올랐더라. 하지만 아직까지 청정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무슨 정부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청정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청정부가 이 중화민국을 탄압하기 위해서 고용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이었고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이었고 이 위안스카이를 통해서 이 중화민국을 갖다가 탄압하려고 했죠. 이에 순원이 다시금 순원도 이 위안스카이에게 무슨 자리를 갖다 내걸고 대총통의 자리를 내걸고 공화정의 유지를 갖다가 약속을 받았으나 오히려 이 위안스카이는 청정부와 중화민국 둘 다 탄압을 하고 자기가 무슨 자리까지 올랐다? 황제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이후 곧 뭐 해버렸다? 병사하게 되고 이후 각지에서 군대를 가지고 있던 누구들이 군벌들이 중국 전체를 장악하면서 상당히 이제부터 분열과 혼란의 시기로 맞이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중국의 근대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편 전쟁부터 신해 혁명까지 이렇게 흐름 정리했고 다음에 또 뭐 여건이 된다면 일본부터 해서 일본 그리고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서아시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